저는 어쨌든 뭐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최고를 지향하지만 어떤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어떤 그런 구성, 어떤 그런 컨텐츠 측면에서도 정말 창원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카페하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약간은 이제 복합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원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되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은 의도죠. 의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면은 창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겠죠. 그것은 100% 사장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 사장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모나리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도 의뢰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고, 방향도 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림 그린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컬러를 보태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가에게 의뢰를 할 때도 의뢰하는 사람이 자기의 방향도 정해주는 거고, 뭐 컬러도 정해주는 거고, 색깔도 정해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비효율적인 의뢰가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이런 일만 지금 30여 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죠.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의뢰하시는 분이 전체 컨셉트를 결정해서 의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저분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 감성, 건축가적인 기술 이런 걸 보태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겠죠. 지금의 사장님의 요청은 창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내려가야지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 장투비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거. 사장님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관적인가? 그것은 감각적인가? 이 세 가지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리네임 이펙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리네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던 것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름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원래 존재하는 것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통찰적인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거죠. 호텔은 서비스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장치 산업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이제 신라호텔이 지금의 신라호텔로 만들어지게 된 이건희 당시 회장님의 호텔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리네임이에요. 호텔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장치 산업이다. 이런 걸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관점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창원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내용이 리네임 돼야 돼요. 사장님의 관점이 해석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가 정해져야지 돼요. 이게 정해져야지 무슨 뭐 설계자가 됐건 뭐 디자이너가 됐건 누구한테 말이 되는 거지. 랜드마크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랜드마크 높아야 되나? 넓어야 되나? 깊어야 되나? 빨개야 되나? 파래야 되나? 투명해야 되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가닥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줄이셔야지 되고, 줄인다라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 낭비를 막는 겁니다. 했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런 일이 천지거든. 그래서 산의 방향을 정해 주셔야지 돼요. 다시 말씀입니다. 사장님의 철학이 정해져야 돼요. 랜드마크라는 거는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방향성이죠. 랜드마크, 어떤 게 이루어지면 랜드마크가 되나. 그래서 사장님의 철학이 정의되어야지 돼요. 그 철학은 가능하면은 단문으로 기술되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고객과 함께 가장 좋은 원료로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가격은 중급 이하이면서 상시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끊어지는 사장님의 철학들이 하나의 그 욕망의 세트로 사장님의 철학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져야지 돼요. 그 정리되어지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물어봤을 때, 야, 이것은 진짜 듣기만 해도 괜찮다. 그림이 그려진다. 듣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을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표현하신 그 컨셉트가 직관적인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성이 또 있어야지 돼요. 야,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참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걸 감각성이라고 그래요. 감각이란 말이 센소리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반응할 정도, 소름 돋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가 반응할 정도로 감각적이어야지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라. 1번, 사장님의 철학을 정의하시고, 그것은 직관적이어야 하고, 3번, 그것은 감각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창원의 랜드마크입니다. 비싸거나 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작아도 사장님의 철학이 딱 표현이 되고 그것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겁니다. 전 세계 탑 중에서 다보탑, 석가탑이 그렇게 큰 탑이 아니에요.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 다보탑, 석가탑을 만든 그분이 누구야? 이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불교 정토를 만들기 위한 상징으로 걔를 딱 표현해내니까 와, 진짜 아름답구나. 천년 경주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백제에 있는 무슨 뭐 보물 몇 호 이런 앉아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 작다고.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보물이라. 다시 철학과 직관성과 감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를 정하는 게 사장님의 본분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나는 이 집을 왜 만들어야만 하나. 제가 오늘 수업에서 중간계 존재 이유를 발표했잖아요. 안내 1번이 중간계 존재 이유잖아요. 중간계 존재 이유는 각자의 성공 여정을 떠나시는 사장님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성공 여정 지원. 그러니까 성공 여정 지원하니까 중간계에서 다음번에 할 일들이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시스템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을 위하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창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음식점을 짓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초는 사장님이 내셔야만 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 욕망의 단초는 세 가지 절차를 따르셔라. 첫 번째, 나의 철학이 무엇인지 정의하셔라. 두 번째, 그것은 직관적인지 판단하셔라. 세 번째, 그것은 감각적인지 판단하셔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해서 통찰적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간계 수업에서 수많은 사례를 다루는데요. 제가 못해도 한 400~500개 이상의 사례를 다루는데 제가 다루는 사례는 다 이 통찰적 재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들입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쟤를 또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번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막그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